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자, 그래서 분만 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가 분만 일기였지요? 네, 분만 일기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 아까 가정적 징후에서 브렉스톤 힉스 사인이 있었어요. 그는 브렉스트 그러니까 비읍 발음하니까 불규칙한 자궁 수축은 브렉스톤 힉스 사인이에요. 그죠? 비읍 브렉스톤 불규칙. 그랬는데 이것은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가 분만 일기 시작이 돼요. 즉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러 왔어요. 산모님이. 선생님, 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실습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예, 산모님 힘드시죠? 네, 여기 와서 앉으세요. 네, 아유, 네, 수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진통이 오는데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산모님이 잘 모르겠어요. 한 30분, 40분 정도마다 막 자궁수축이 오는 것 같아요. 아파요. 막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규칙적으로 3, 40분마다 자궁수축이 쫙 쪼여드는 느낌이 오고 배가 다 아파지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랫배인지 허리인지 다리인지 스라브인지 어딘지 모르게 막 아픕니다. 진통이 옵니다. 그것을 규칙적인 자궁수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왔다 이러면은 이제 분만 일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자궁 수축이 3, 40분마다 한 번씩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를 손가락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진을 해봤을 때 2, 3cm 정도 개대가 되었네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궁경부가 전혀 개대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어머니 산모님 아직 분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집에 가서 계시다가 한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올 때 그때 입원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예전에는 분만을 하려고 산모님 입원을 하시면 입원을 다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 선생님이 3박 4일 저기 괌에 휴가 갔다 오실 때까지 이 산모님이 애를 못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분만 일수를 줄이고 또 회복률도 좀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금 개대가 분만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완전 개대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한 8시간 내서 뭐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2, 3심 개대돼서 와도 완전 개대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분만 일기는 어, 규칙적인 자궁 수축에서부터 10cm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리 실습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까지에 해당되는 간호중재를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산모님을 지지하면서 간호를 중재하는가를 보는 것이 시뮬레이션 실습 기초입니다. 그래서 4학년에 올라가면 기초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통합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는 교수님이 분만하는 것을 보여주고 뭐 제대를 결찰하거나 뭐 커팅하거나 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이제 2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습 기초 3학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간호중재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시뮬레이션 수업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보면 그래서 이 산모님을 이제 임신해서 오신 산모님이기도 하지만 분만을 위해서 오신 산모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산모님을 보면 임신력을 사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신력 사정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교수님이 딱 적어놨죠.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92페이지 얼른 펴보세요. 쭉 넘어가 보세요. 자, 이거는 산전 관리할 때에 이제 우리가 GT파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임신은 몇 번째 임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래서 임신은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자, 임신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임신 1기입니까? 임신 1기는 수정되고 난 이후로부터 12주까지를 임신 1기라 하지요. 그러면 임신 2기는요. 임신 2기는 13주부터 임신 28주까지를 임신 2기라 하죠. 그럼 임신 3기는 29주부터 분만까지를 임신 3기라 하는데 산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7개월 될 때까지는 4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죠. 그러면 마지막 8에서 9개월은 뭡니까? 2주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 10개월짜는 매주 위클리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 1기 산전관리 횟수 분만 1, 2, 3, 4기 이렇게 이걸 다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임신력을 사정했을 때 우리는 GT8로 봅니다. 페이지 9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4자리 숫자와 5자리 숫자 체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5자리를 기억하세요. 5자리를 기억하고 GT8을 기억하고 5자리 중에서 G가 없으면은 4자리 수예요. T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GT8에서 G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총 임신수. 그래서 출산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임신한 횟수를 G라고 합니다. G. 그래서 예, 우리 산모님은 지금 임신이 몇 번째이신가요? 이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3번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T는 뭡니까? T는 풀텀 베이비. 그래서 텀 베이비 벌스, 텀벌스라고 해서 T를 씁니다. 텀벌스. 그래서 37주까지 지나서 37주 이후에 만삭으로 텀벌스한 분만한 수를 텀벌스 T라 합니다. 37주까지 해서 그래서 풀텀 베이비, 풀텀 쭉 37주까지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 수를 T라 하죠. 그 다음 P는 뭡니까? P는 프리텀 그러니까 37주가 안 된 친구 애기들 그러면 몇 주부터 20주 이후부터 37주 사이에 태어난 프리텀 조산아의 수를 P라 합니다. 조산수 20주에서 37주 이전. A랑 L은 잘 알아요. A는 뭐죠? 아보션수. 그렇죠. 아보션은 뭡니까? 자연유산, 치료유산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유산을 한 수는 다 들어갑니다. 아보션. 그래서 뭡니까? 유산의 정의가 뭐지요? 임신 20주 이전에 분만한 수. 그죠? 사망하거나 태어나거나 뭐 이런 게 다 유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20주 이전에 출산한 경험을 A, 아보션에 들어갑니다. 자, L은 뭐죠? 라이브 벌스 즉 뭐죠? 리빙 벌스 라이브 벌스 즉 뭐죠? 살아있는 아이 수를 L이랍니다. 그래서 산모님이 입원하시거나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GT8을 사정해야 됩니다. 뭐다? G는 총 임신수, T는 37주까지 임신을 하다가 이후에 분만한 수, P는 뭐죠? 37주 이전에 아이를 낳은 수. 그러나 20주가 지나야 되죠. 자, A는 아보션. 20주 이전에 출산하거나 사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어쨌든 그 모든 거 20주 이전에 일어난 것은 다 아보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L은 지금 살아있는 아이 수. 이거를 다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 우리 안정환 선수 부인께서 A를 낳으셨어요. 그럼 GT8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 임신을 하고 정상 분만, 그러니까 풀텀 37주 이후에 다 탄생을 했다고 봤을 때 GT8은 어떻게 될까요? 퀴즈. 다음에 얼굴 보면 답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자, 다음입니다. 분만 용어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분만 용어. LMP, EDC, IUP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LMP는 뭐고, EDC는 뭐고, IUP는 뭐고, 이건 뭡니까? LMP는 Last Menstrual Period, 즉 마지막 월경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월경일 중에서도 시작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만 예정일을 계산할 때 우리가 쓰는데요. 분만 예정일 계산은 마지막으로 월경한 첫날, 그 시작한 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 EDC는 뭡니까? EDC. 우리가 EDC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Expected Date of Confinement. 즉 뭡니까? 우리가 임신 LMP를 알고 있어야 분만 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쓰는 용어가 EDC입니다. 즉 분만 예정일이죠. 우리 94페이지를 보면 네겔레 법칙으로 분만 예정일을 많이 계산합니다. 즉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월경 첫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월경 첫날을 이용해서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에다가는 뭘 합니까? 플러스 9 또는 마이너스 3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에다가는 뭘 합니까? 플러스 7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월경일이 2015년 7월 12일이다, 15일이다. 이러면은 뭡니까? 7월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하면 4월이 되죠. 4월. 그럼 만약에 7월이니까 플러스 9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에다 플러스 9를 하면 16월이 되잖아요. 16월은 우리는 월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월을 빼면 4월이 되죠. 뭐죠? 그래서 월에다가는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9를 하고 1에다 날짜에다가는 뭘 합니까? 플러스 7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월경일이 2015년 7월 15일이었기 때문에 15에다가 7을 더하면 뭐죠? 22일. 그래서 즉 이분의 분만 예정일은 2016년 4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EDC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 네겔 법칙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걸 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나옵니다. IUP. 교수님이 지난주에 OT 할 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 산모님, 임산모님께서는 IUP 40주 플러스 5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IUP가 뭡니까? 인트라유테린, 그러니까 자궁 내에서 있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궁 내, 즉 임신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임신 주수.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주수를 IUP랍니다. 그래서 IUP 40주가 지났어요. 그럼 보통 분만은 40주가 지나야 할 수 있죠. 그래서 40주 플러스 5 위크, 즉 40주하고 5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정일이 지나서 입원하신 분이었잖아요. 앞번에 슬라이드 보면 첫째 주에. 그래서 그분들이 입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분만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분만을 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오폴드 매뉴버를 이용을 해서 꼭 지금 아이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96페이지, 97페이지에 레오폴드 매뉴버 나오지요. 그래서 교수님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분만 1기, 2기, 3기, 4기에 해당되는 정의와 간호중재, 그 다음에 레오폴드 매뉴버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신 분들이 계신데요. 과제 내신 분들 중에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냥 쭉 끌거다가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보면 다 압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책을 보고 내가 이해해서 나의 방식대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보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긁어오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그것은 과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레오폴드 매뉴버는 몇 단계로 나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눈다. 자, 1단계는 어떻게? 자궁 산모님의 발 아래쪽에 서서 머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1단계는 자궁 저부를 촉지한다. 그렇죠. 자궁 저부를 촉지했을 때 자궁 저부는 어디예요? 저기 서해부 쪽이에요? 가슴 쪽이에요? 당연히 가슴 쪽이죠. 왜? 자궁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 저부는 자궁의 아래쪽은 이 복부 위쪽을 말하죠. 그래서 자궁 저부를 촉지해서 아이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즉 태위,
종이인지 횡이인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이렇게 아래를 보고 누워 있는지 이렇게 종이인지 횡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자궁 양옆을 양손을 이용해서 촉지하여 라지 파트와 스몰 파트를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산모님은 LOA였어요. LOA. 첫째 주에 수업 잘 들은 친구는 기억할 겁니다. LOA. 그러면 레프트잖아요. 그러면 왼쪽, 산모님의 왼쪽이니까 간호사의 오른손에서 라지 파트, 등이 만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죠? 계속 인부의 머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치골 결합 상부인 자궁의 뭡니까? 자궁목,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여기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골반강 내로 진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촉지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자, 4단계는 돌아서서 합니다. 돌아서서 몸을 돌려서 인부의 발 쪽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이용해서 치골 결합을 깊숙이 촉진해서 아기가 하강을 했는가, 그 다음에 아두가 어떤가,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4단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산모님을 보고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분만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분만의 전구 증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358페이지.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은 하강감, 가진통, 쇼, 양막 파열, 에너지, GNS 출이 뭐죠? 분출, 에너지 분출, 요런 증상이 있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교수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주 차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임산부 통증 불안 사정을 하고 제공할 간호를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차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하겠지만 어쨌든 레오폴드 매뉴버를 통해서 산모님의 진통과 태아 심음을 잘 듣고 S바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교수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1주, 2주차 강의는 과제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과제가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 해당이 되니까 과제 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